여러분, 저 어떤가요? 대학생 같나요? 오늘 한국일보 캐나다가 와 있는 이곳은 TMU 캠퍼스입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한 군데에 위치한 이 캠퍼스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토론토 대표대학교 학생 4명을 만나 직접 겪은 유학생활의 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TMU 4학년 미디어 프로덕션 디자인입니다. 롯데에서 1학년 디자인과 전공하고 있고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 4학년이고 지논 바이올로지와 제네틱스를 전공 중인 박태은이라고 합니다. 오케드에서 익스페리먼트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소현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학을 오기 전에는 토론토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셨나요? 캐나다의 제일 큰 도시, 좀 겨울왕국. 자연, 산, 나무, 풀 이런 것들. 토론토 도착하셨을 때 첫날도 좀 처음에 왔었을 때 이제 유니온 스테이션에 딱 내렸는데 마리화나 냄새가 너무 심했어서 그게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듣기만 했었지 싫더라고요, 많이. 한 16년도에 진짜 안전해가지고 문을 그냥 안 잠그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거짓말이더라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무서웠다? 서울 같아서 좀 친근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날은 도착해서 유심을 개통을 하고 은행을 열고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는 게 정말 바빴고 또 그 모든 과정이 핸드폰과 데이터 와이파이가 없이 해야 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상 와보니까 오기 전엔 몰랐다 싶었던 것도 있으셨나요? 세금 이제 텍스랑 팁 문화가 너무 달랐어가지고 분명히 저는 이제 이게 4불인 줄 알고 샀는데 5불, 6불이 되어 있고 거기에 팁을 또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금액을 보고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서서히. 또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저 네. 눈이 5월까지 와요. 진짜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따뜻해서 반팔을 입었는데 갑자기 3시에 눈이 오고 있어요. 저는 좀 각오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인종차별 당하겠지? 이 생각을 좀 하고 왔는데 마침 그때 BTS가 아마 막 떠오르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외국인 친구들이 구경 와가지고 말도 걸어주고 해서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K-팝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혹시 차별을 경험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한 학기 하고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유학 오자마자. 네. 제가 기침 한 번 했는데 옆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 약간 중국인이다. 아니다. 나 한국인이다. 저를 두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고 더 떨어지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업 난이도는 솔직히 어떠셨나요? 방송학과에서 다른 과들이랑 좀 다를 수 있는 주로 실습이 많은 것 같아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대본 쓰고 이런 게 많고요. 코로나 전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 때는 좀 온라인 시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대다 보니까 다른 욕대 학생들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시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신에 전부 다 과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 닫을 때까지 학교에서 계속 과제하고 집 가서 과제하고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한 4, 5시쯤에 자고 8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대다 보니 교수님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시험은 교양 수업 쪽에서 많이 다루게 돼요. 어려워요. 근데 하면 돼요. 토론토 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업 난이도가 어떤 편인가요? 졸업하기 정말 힘든 학교인 것 같아요. GPA를 지키고 싶으면 오시면 안 돼요. 교수님들의 평점을 보면서 거의 콘서트 티켓팅 하듯이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태연 씨는 보통 성공하시는 편이셨나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과제나 시험 방식이 한국에서와는 좀 많이 다른 편인가요? 여긴 아무래도 멀티플 초이스 아니면 트레인 플러스 이런 게 많고 논술 시험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과제 비중이 더 많았어요, 시험보다. 최근에 이제 AI다 뭐다 이러면서 1시간을 줄 테니 이 주제에 맞는 에세이를 써라.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두 가지 넣어라. 사이테이션을 하라. 이런 식의 시험이 좀 많아졌어요. 아마 내년에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군요. 학생들 수업 참여 방식은 어떤 편인 것 같으신가요? 발표가 진짜 많고 교수님이랑 토론하는 식의 수업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가끔 텐션이 생겨서 좀 싸우는 건 아니면 좀 자기 주장을 되게 잘 펼치는 것 같아요.
교양 중에 하나는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과 토론을 펼치면서 싸우는 그런 수업이 하나가 있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반 규모가 되게 작아요. 멘토링 비슷하게 수업을 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매주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들고 가서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아 이거 하지 마 아니면 아 이거 좋다 정말 멘토링을 해주는 것처럼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컨보케이셔널 홀이라고 강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꽉 채우는 규모부터 시작을 해서 1학년 때는 교수님과 인터랙션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강의가 끝나면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인사를 드려보려고 했던 게 있고요. 오히려 학년이 높아질수록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다들 하고 계신가요? 서버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한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학교에서 일을 잡아서 CCTV를 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블룸 메이킹 이런 식의 잡들을 많이 구하더라고요. 주말에 잠깐 하고 오는 게 끝이니까 너무 미대생 다음은 알바였어요. 너무 멋있다. 예전에 이제 떡볶이집이랑 고깃집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사실 학생들이랑 대부분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본 게 알바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토론토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굉장히 비싸요. 학비뿐만이 아니라 뭐 집세면 집세, 생활비면 생활비, 여가비면 여가비, 무조건 알바는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팁잡을 좀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어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저가 되게 심각한 길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버스를 뭘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봤으면 금방 갈 건데 실수할까 봐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그때 제일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느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위해 캐나다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한국에만 있었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영어가 딱 안 나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감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병원 가서 나 여기 아프다 하려고 했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또 위축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 물어보면 되는데 좀 안 물어보고 혼자 하려고 하고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학을 되게 어렸을 때 갔어요.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위해 오게 된 건데,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공을 생명공학 쪽으로 정하게 되면서 전공책을 딱 펼치면 이제 외계어가 적혀져 있는 그런 경험. 안 괜찮다. 안 괜찮다. 영어가 끝이 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 아직도 에세이 쓰는 게 좀 많이 어려워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일자리 영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상 회화와는 좀 다른 분야죠. 유학생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유학생활의 외로움이에요. 사실 유학을 10년 하면 외로우면 친구예요. 근데 진짜 제일 외로울 때는 아플 때. 진짜. 제가 코로나에 그래서 걸렸었어요. 네. 저 죽을 것 같은데 응급실 혹시 가면 되냐. 사회를 뭐 버티라는 거예요. 또 코로나니까 누굴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냥 찬 수건을 이제 온몸에 이제 막 하고 약을 먹고 막 하는데, 그때 딱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거구나. 딱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팠는데 너무 심하게 아파서 2달 동안 집에서 거의 기어다녔는데 시기가 하필 크리스마스쯤에 겹쳤어요. 근데 워크인 클리닉들이 여기는 공휴일에 닫아요.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혼자 살다 보니까 챙겨주실 분도 없고 약도 그냥 먹어보는데 안 나쓰고 하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때 제일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머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 들려올 때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제가 힘이 못 되어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딱 얼마 전에 저희 15년 키운 강아지가 한국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3년 동안 저 한국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계속 현관에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가는 거 자꾸 생각이 드니까 이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너무 공감되나. 취직하는 게 되게 고민이 많아요. 유학생이다 보니까 한국을 가야 될지, 캐나다에 있어야 할지, 혹은 다른 나라를 내가 가보고 싶은지,
선택지가 넓어서 오히려 더 길을 잃은 느낌이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유학을 하다 보면 2세가 아니니까 제가 한국과 외국의 문화 중간에 있는 느낌을 받아요. 여기서는 캐나다인이 될 수가 없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될 수 없다 보니까 내가 그 시장에 나가서 적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은 여기서 비즈니스 영어를 배워가면서 멋있는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때가 좀 제일 많이 부딪히고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딱 이 시기예요 지금. 4학년이어가지고 인턴십 구하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딱 인턴십 다 할 시기인데 저만 여름에 안 하고 있어가지고 왜 나는 없지? 이러다가 잘 찾아서 괜찮게 됐는데 여름은 정말 힘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찾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요즘 또 너무 녹록지 않아요, 시장이. 외로웠던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극복한 순간도 있잖아요. 친구는 어떻게 사귈 수 있나요? 저희 과가 아무래도 백인이 좀 많은 과여서 영어 잘하는 척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K-POP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서 공감대 형성하고 신입생 OT에서 친구들을 다 사귄 것 같아요. OT가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매일매일 와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고 욕대도 신입생 OT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만을 위한 OT가 있어서 많이 사귈 수 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가끔가다 말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받아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친구랑 베프되기도 하고 하니까 기회가 딱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것 같아요. 간택을 받았을 때 기회를 잡아라. 마치 저 같은. 네, 제 기회가 아니에요. 간택을 해주시는 분인가요? 간택하는 스타일이죠.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눈이 가요. 다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네. 조용한 분들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구세주 같은 분. 저희는 수업이 좀 큰 것 같아요. 짝꿍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학기는 그 친구랑 같이 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첫 학기에 너 나랑 할래? 그런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드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인을 하다 보면은 바로 친해지게 돼요. 술도 마시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일단 수업에 들어가면 친구가 2-3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결석을 했을 때 뭐 과제가 있거나 대신 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편해요. 딱 첫째 주에만 1일 장착하고 너 이름이 뭐야? 일단 그냥 말을 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딱히 없는 것 같고 생존을 위한. 생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많이 든다. 이런 것도 제가 밖에서 사 먹는 걸 좋아해서 식비가 정말 많이 들고요. 한 번 나가면 한 50%는 그래도 깨지는 것 같아요. 뭐 밖에서 술 한 번 마신다. 소규모로 4-5명에서 마셔도 800불 막 이렇게 나오고 제가 옛날에 한번 한 달은 집에서 만들어 먹기만 해봤고 한 달은 밖에서 그냥 편하게 생활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슷해요. 좀 유용한 실험을 직접 하셨네요. 진짜 그 교통비도 먼트리 패스가 있긴 한데 한 달에 130불? 저는 생각보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놀랐고 원룸, 방이 없는 스튜디오 형식이 보통 1,800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방이 하나 있다 하면 무조건 200만 원 이상입니다. 죄송한 마음밖에 안 들죠. 그래서 다들 같이 사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거실에서 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거실에서 커튼을 쳐가지고 정말 많죠. 그리고 집을 보실 때 바람이 안 새는지 꼭 보세요. 바람이 새잖아요. 겨울에 전기세가 200불 나와요. 저가 지금 그렇습니다. 월 생활비를 대략 어느 정도 쓰시는지 식비랑 교통비만 나가다 보니까 1,000불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렌트비 한 2,000, 전기세까지 한 300불. 제가 볼 때 식비만 한 1,500불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활동 못 합니다. 맞아요. 그냥 딱 그게 끝이에요. 근데도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룸렌트인데도 한 달에 3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룸 렌트 포함하면 300? 완전 절약한다. 그냥 나 굶겠다 하면은 700불로 살아본 적이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 한다고 진짜 못할 것 같아갖고 못했어요. 저도 700~800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불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끔찍한 금액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혹시 없으신지? 사실 한국의 캠퍼스 라이프가 너무 부러워서 1월 1일 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팅 나가고 막 축제하고 이런 게 너무 부러워서 진지하게 편입도 생각을 해봤고 한국 대학 로망이 정말
별게 있겠어 했는데 한국에 잠깐 군대 때문에 들어갔을 때 축제를 한번 가봤어요. 친구가 데려가서 가봤는데 아 진짜 뭐하고 살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거나 진료비가 걱정돼서 이제 좀 참고 할 때 좀 많이 힘들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냥 버텼어요. 명상을 하면서 학교 갔다 와서 무조건 명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IB라는 고등 과정을 했었어요. 제가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슬럼프 같은 게 오면서 성적도 멈춰버린 상황이 잠깐 있었어요. 이 유학에 대한 결과물을 내가 내야 된다라는 압박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돌아가면 제가 초졸인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학교 때 나왔으니까 돌아가면 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난 돌아갈 곳이 없구나. 지금은 스스로가 기특하고. 아 정말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쨌든 여기서 잘 하고 싶고 직업도 잘 갖고 싶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가족들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인데 이게 안 될 거면 난 여기 왜 있지? 살짝 이런 회의감이 좀 많이 들어서 유학을 그만할까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가 이미 4학년이어가지고 4학년이면 해야죠. 일단 졸업은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 학교가 이때만은 참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 조용히 없는데.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낭만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진짜 그 미드에서 보던 대학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토론토 대학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럭비부, 뭐 치어리더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저는 캠퍼스에 대한 기대도 많이 했는데 캠퍼스도 약간 외국 캠퍼스 같지 않고 그냥 빌딩만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했네요. 지문이 뭐였죠? 학교 생활에서 가장 즐거웠던 방송학과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스튜디오도 따로 있고 방송국처럼 이렇게 다 실습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때가 좀 제일 진짜 너무 재밌고 내가 이과를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 이런 거. 토론토 대학교는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그쵸. 맞죠?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캠퍼스가 엄청 커요. 또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수업을 듣는데 드라마 주인공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 공원 같은 게 있어요. 여름에 막 프리스피 하면서 놀고 우와. 바베큐 구워 먹고 이거지. 이런 이게 유학이죠. 이런 좀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욕대에서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 욕대도 캠퍼스가 굉장히 넓지 않나요? 넓죠. 저 길을 좀 많이 잃어요. 일단 카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먹거리가 많고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또 조용히 공부하고 싶을 때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도망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점도 좋고, 또 저희 과에 모든 프린터의 종류는 다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진짜 이 반보다 더 큰 프린터지도 뽑을 수 있고, 뭐 스틱 돈 내야 돼요. 그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돈은 내야 되지만. 지구가 비싸요. 맞아요. 네, 절대 공짜일 리 없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제 학교가 24시간 오픈을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학교를 밤에 가면은 다들 졸리고 과제는 많고 할 것도 많고 해서 뭘 해도 웃긴 순간들이 와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기둥 타고 올라가고 복도에서 의자 끌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고, 근데 그게 되게 웃겨요. 중간에 밤에 잠깐 나가서 공원 한 바퀴 돌고 오고 이렇게 좀 소소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면? 이미 말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캠퍼스가 빌딩이 여기저기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단점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 저도 한인회에 있긴 한데 다들 이세고 그래서 저희 영어로 얘기해요. 네, 무슨 MT 이런 거 술자리 하나도 없고. 욕대의 단점 솔직히 말한다면? 저한테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인데 제 기준에서 욕대가 너무 커요. 지하철역이 2개를 이어주거든요, 학교가. 제가 수업하는 곳이 거의 다 중간에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타도 너무 많이 걸어야 되니까 진짜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미로 같습니다. 서현 씨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너무 토론토 대학교의 단점. 고업을 하는 과가 있긴 한데 좀 너무 아카데믹한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졸업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가면 좋을까 이런 게 더. 현진 씨도 오케드의 단점.
단점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미대다 보니 너무 미술만 해요. 좋아하지만 다른 것도 많이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뭘 하든 다 미술로 통합이 되는 느낌이어서 만약에 다양한 걸 많이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양한 과가 있는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우리 학교를 갈 것이다. 하나, 둘, 셋. 이유를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다시 해도 돼요? 혼자 X하셨나요? 큰일 났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현재 유학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한국 영어 교육과는 많이 달라서 아무도 틀리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문법에 집중하기보다는 뱉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어차피 생각하는 거 똑같고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게 제일 안 좋은 건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뭐 까짓 거 해보지 뭐 이런 마인드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팁! 신입생 때 술을 많이 먹지 마. 이미지가 바뀌면 아 태은 저를 아세요? 했더니 아 그 술 잘 먹는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유학 오기 전에 나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알던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에요. 되게 슬퍼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의지할 데 없고 그래도 너는 갈 걸 알아.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충분히 사랑을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외로울 시간도 많을 거고 고난이 계속 오고 많이 슬플 건데 하면 돼. 일단 과제 먼저 해. 유학생이라는 기회를 얻었다는 게 정말 축복받은 거고 너무나도 큰 기회이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기 전부터 명상 스킬 조금만 늘려놓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상하는 거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손을 그냥 딱 모아놓고 눈을 거의 한 90% 정도 감고 90%요? 되게 구체적. 다 감으면 잠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90% 정도 열어두고 그리고 그냥 영상에서 말해주는 대로 시행을 하다 보면은 생각들이 많이 밀려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게 두면은 좀 상쾌해져요. 저 지금 좀 상쾌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한국일보 캐나다 함께 진실을 품은 그 이름 희망과 꿈을 담아내는 세상을